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즐거운 금요일, 네. 따뜻한 봄날, 날씨도 더 할 수 없이 좋고, 그렇습니다. 네, 기분도 더 할 수 없이 좋은 금요일 봄날 저녁에 네. 저희야 뭐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희를 이렇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 네. 감사드리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뭐 감사한 마음이 네, 더 저희는 생각해야지. 감사하나 객관적으로 보면 좀 걱정스럽긴 하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오늘은 정말 이 어도의 민희진 대표 뭐 어제부터 기자회견으로 그냥 도배가 돼 있더라고 지금. 네. 이 뜨거운 이슈를 우리가 또 안 다룰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뜨겁지는 않은데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면 뜨거워요. 아니,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 그런데 안승찬 대표가 네.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랑 동병상련입니다. 사실. 뭘 동병상련? 3프로TV의 90% 지분을 넘겨주고 네. 사실상 언더스탠딩을 혼자 지휘하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네. 뭐 그렇다고 3프로TV랑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 어? 그러나 남의 일 같지 않다. 남의 일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나 안승찬 민희진 대표. 대표는 민희진 대표에게 약간 좀 심정적으로 편파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예.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그 민희진 대표한테 무슨 일 벌어지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이 소식을 분석하는 거죠. 네. 전후 관계와 배경은 그런 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알아서 걸러서 네. 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공명정대하고 네. 객관적인데 요 사태와 관련해서는 안승찬 대표는 민희진 대표한테 살짝 기울어져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짝 심정적으로 살짝은 그렇다. 약간 그죠? 아주 약간.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또 케이스를 두고 좀 시사적인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민희진 전문 변호사님이죠? 법무법인 DLG의 예, 법무부 DLG의 안희철 안희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이게 안 돼. 우리는 뉴진스가 없잖아, 근데. 내가 뉴진스입니다. 내가 솔직히 언더스탠딩에서 2% 빼면 그냥 다른 똑같은 유튜브 채널 되는 거예요. 이프로는 방시혁에 가깝대잖아요. 내가 방시혁이라고? 야, 네. 체중은 비슷할. 네, 안 변호사님. 야, 하여튼 어제 오늘 뭐 하여튼 요 재판 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한데. 네. 네. 일단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민희진 대표가 하여튼 이겼고 오늘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저는 다시 화해하고 싶어요. 뭐 이런 기자회견도 했더군요. 네.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제 이 판결 때문에 이 결정 때문에 법조계 안에서도 와, 이게 이렇게 결정날 줄 몰랐다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는 또 잘난 척하면서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까지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간략하게 정말 아주 간략하게만 말하면 민희진 대표는 어도의 대표이사 겸 17.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면서 네. 이제 하이브가 80%를 갖다 보유한 주주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하이브가 이제 그 어도어가 이제 24년 5월 31일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였죠? 오늘이죠.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민희진 측에서 본인과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의 중요한 거는 2.1조예요. 2.1조를 근거로 해서 하이브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그 민희진을 해임시키는 안건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걸 금지시켜달라. 그러니까 하이브는 나를 자르는 걸 갖다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도 하루 전까지 끈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주총 하루 전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을 때 어제 그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채무자는 이건 뭐냐면은 채무자는 하이브예요. 하이브는 24년 5월 31일에 소집될 이게 제가 익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익명을 썼는데 이제 어도의 임시 주총에서 그 하이브의 주식으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걸 위반하면 채권자 즉 민희진한테 200억 원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머지 신청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300억 원을 지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민희진 측에서는
일단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걸 위반하면 300억 내놔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그대로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행사하면 아니 된다라는 걸 똑같이 써놓고 300억 너무 많아. 200억으로 해. 이렇게 해서 100억을 줬어요.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런 이제 주문이 나온 겁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충돌이었는데 원고 피고도 아니고 신청자도 아니고 채무자라고 써놓네요. 보통 가처분은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의 신청인, 경우는? 피신청인 또는 채권자, 채무자.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라 그래서 채권자. 채권자. 예, 그러니까 도움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업계 용어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제 이 법원의 취지는 그러니까 상법상으로 내가 80% 주주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네. 대표이사 죄주주가 뭐 바꾸는 게 맞아요. 별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상법상의 권리와 주주 간 계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을 맺은 거 중에서 야 그래도 너희가 따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대로 해야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제 궁금한 건 왜 이런 계약을 맺었을까요? 사실은 민희진 입장에서는 이런 처음에 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안승찬 대표는 안 맺었거든요. 그쵸. 3프로 TV하고.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안 대표님께서 본인의 그 3% 언더스탠딩에서의 대표이사소의 책임에 대해서 네.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카톡도 오고 가고? 네,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제 카톡 공개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상법을 보면 네. 진짜로 그 이사는 여기 상법의 385조 조항 보는 거 되게 싫어하실 텐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청의 결의를 해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언제든지. 상법에는. 그러니까 이거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사 대표이사는 사실 주주들이 야 너 나가 그러면 하면 나가 그냥 되는 나가는 거예요. 거지 뭐. 예,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다만 김프로 형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대표 경영인을 우리가 데리고 오려면 네. 사실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상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우리 부당해고 근로자들 부당해고는 너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임원 대표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긴 해야 돼요. 나가긴 나가요. 예, 근데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은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손해를 이제 연봉으로 봅니다. 남은 자녀 임기의 연봉. 보통 그때까지 있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잖아요. 그게 크지는 않고. 예,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표이사나 이사들은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입이 되거나 할 때는 사실 주주관 계약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임원 계약을 통해서 임기를 보장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고 사실 민희진 대표도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희진 대표의 계약이 일반적이다. 그쵸. 훌륭한 대표, 훌륭한 대표라면 그런데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훌륭한 대표라면 이 조건에 붙는구나. 중간에 계약서 쓰는 것도 되죠. 그럼요. 이제 빨리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제가 할까요? 아니면 나갈까요?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저번에 저희가 했을 때 주주관계약 내용이 되게 궁금했잖아요. 근데 사실 요번 결정문에서 몇 개를 그냥 재판부가 판결에 써줬어요. 공개를 했다. 예, 근데 예. 여기 보면 2조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관 변명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게 이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건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듯이 민희진이요. 네. 민희진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그러면은 21년 11월 2일 어도어 설립 1로부터 5년 동안 직위를 유지한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주총에서 보유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조항이 딱 있었고 여기 밑에는 요번 위에는 해임이고요. 밑에는 네. 사임입니다. 네. 1, 2, 3, 4 뭐 예컨대 민희진이 고의 중과실로 어도에 10억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배임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희진에 대해서 하이브가 너 대표이사하고 사내이사직을 사임해 스스로 라고 요구할 수 있고 민희진은 이거를 무조건 받아서 지체 없이 사임해야 된다.
아 그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를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A도 그렇죠. 이 1, 2, 3, 4가 발생하면 사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A 항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또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예요. 그 상식적인 그 부분에서 질문이 있는데 결국은 사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사임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해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저걸 굳이 해임할 수 있다라고 안 쓰고 네. 사임을 요구하고 당사자는 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쓰는 것은 어떤 법률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사실상 그 절차의 차이는 있죠. 해임의 절차, 사임의 절차는 다르고. 퇴직금이 달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사임을 하면은 사임서만 하나 내면은 네. 바로 사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부당 해임에 대한 소송 청구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자기가 사임을 했으니까. 사임했으니까. 근데 해임은 이제 뭐 주총을 연다거나 네.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A로 가는 게 훨씬 더 힘들고요. 예. C로 가면은 좋고요. 그러니까 편하고요. 그 하이브 입장에서는 하이브 입장에서 예,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다뤄졌던 게 네. 해임이 되냐 사임으로 가냐 해임으로 가냐 이 사유도 각각 판단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이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 하이브가 입증을 해서 야 미니즈는 여기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 라고 하이브가 입증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미니진이 아니야.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입증 책임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해임을 결정한 쪽이. 보통은 이제 소송 우리 원고나 청구인이 보통은 내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 나는 이거 내가 주장하는 대신 내가 입증할게 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조항을 본 거예요. 이 조항을 보면은 무조건 하이브는 이 미니진을 해임시키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달라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예외를 주장하는 하이브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청구는 민의진 쪽에서 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용상 미니진은 그거죠. 디폴트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안 잘리는 쪽으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했어야 돼 예.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만 니네가 내가 정말로 해임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니네가 내 해임 사유를 밝혀봐.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한 거야.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예. 그런데 보통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 네. 오면 어떤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 네. 이건 주총이 아직 안 열렸는데도 주총 소집 통보서에 네. 해임안 이런 네.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총 소집 통보서에 이제 해임안이 대표이사 해임안이 있었고 이사 나머지 두 명의 민니즈 측 두 명의 이사 해임안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저기 하이브 측 이사 3명의 선임안이 있었습니다. 예. 3명의 선임안이 있었습니다. 예. 민의진 측을 해임했으니까 채워 넣어야죠 자기 편으로. 그렇죠. 그게 3명 그게 3명이었던 거예요. 요번에. 네. 그래서 오늘 임시 주총이 열렸고 그래서 미니진은 해임되지 않았고 요번 결정으로 인해서 예. 나머지 2명의 미니진 측 이사 둘은 해임됐고. 해임이 됐고 하이브 측 이사 셋이 선임이 돼서 지금은 총 4명의 사내 이사로 총 4명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진 1대 하이브 셋의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의진 측의 이사들은 별도의 주주간 계약이 없었으니까 주주도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 그냥 대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는 상법 조항에 따라서 해임된 거군요. 그렇죠. 그분들이 주주간 계약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적은 지분이었으니까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나가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1대3이고 그래서 4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민진 씨가 기자회견을 급하게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지금 3대1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또 뭔가 반전이나 뭔가 크게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분위기를 이끌려고 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럼 이번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네. 일단은 해임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도 영원히 5년간의 그 계약 기간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당신들끼리 알아서 다툴 수는 있으나 네, 지금 당장 그 민의진 대표를 해임시켜 버리면 네,
문제가 있으니 그렇죠. 유지한 상태에서 다퉈라.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본안 소송 가서 가처분은 이제 간단히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입증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재판을 하면요, 입증이 됐냐 안 됐냐를 갖다 따지거든요. 예. 입증이란 거는 완전히 명백하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건데, 예. 가처분은 사실 재판 기간도 짧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입증까지 요구하면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소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은 되었다 정도면은 인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뭐 예컨대 민희진한테 뭐 해임의 사유가 있는지 사임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입증은 아니고 입증까지도 가지 않고 소명도 안 됐다. 소명도 하나도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하이브 쪽 주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배임의 혐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임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 단서 조항이 있으니 이건 배임 아니냐? 배임 네. 아니냐라고 그쵸. 주장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받아들여.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임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배임일 거라고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 몇 안 보인다. 네, 안 보인다. 거의 그 정도예요. 거기에서 입증과 소명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진 대표가 네. 배임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과 예. 배임을 했다는 걸 소명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입증을 했다는 건 정말로 명백하게 그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판단이 증거가 되는 있어야 거예요. 돼요? 증거가 증거. 있어야 되고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주장만으로 안 되면 적어도 증인이라도 나와갖고 증인 신문이라도 해야 되고 근데 소명은 네. 일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맞고 거기도 증거 내야 예. 되자는 거잖아요. 그쵸. 증거 다 내니까요. 소명이든 입증이든 증거 내야 되고. 그쵸. 그럼 거기- 소명이 가벼운 게 뭐냐는 거죠. 소명은 이제 명확하게 뭐 탄핵 증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로 공방을 치고받지 않더라도 일방의 증거 정도만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받아들여지는 거다라는 건데 사실은 가처분 중에서도 이번 가처분은 약간 단행적 가처분에 가까운데 이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사실 이 가처분으로서 사실 민희진은 해임이 결정 안 되는 거잖아요, 당분간. 네네. 거의 소송에 가깝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 가까운 결정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처분으로 네, 한 가처분인데도 거죠. 불구하고 거의 이거는 결과를 보면 거의 소송하고 똑같은 동일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소송. 이걸 갖다가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예. 거의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가처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민희진 대표가 배임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만 네. 이 가처분도 이기는 거고. 맞아요. 원안 소송에서도 입증해야만 이기는 거니까. 맞아요. 예. 뭐 둘 사이가 가처분은 조금 쉬워 재판이 이게 아닌 것 같다는데요. 그렇긴 한데 맞아 약간은 네. 근데 다만 그래도 재판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 심리를 못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소명까지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가처분 신청의 법 판결 과정에서 네. 하이브 쪽은 민희진 대표가 이렇게 했대요. 이래서 저 배임이래요라고 네. 주장을 할 거고 여러 네. 가지 증거물들 제출할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반 재판에서는 그럼 그 법원 판사가 민희진 대표님 이런 증거가 왔는데 당신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반증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세요. 네. 라고 하고 또 날라오면 하이브 니는 또 할 말 없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쵸. 건데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제공한 증거만 보고 딱 결정합니까? 이 사건은 신문길이 한 번은 열렸고요. 그다음에 민희진 측도 반박을 했습니다. 하이브도 반박을 했고. 네. 다만 그게 보통 딱 한 번만 열려요. 한 번만 열리고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증인 신문 이런 거는 없고요. 빨리빨리 예.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안 소송에 갔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민희진 측의 그 카톡 있잖아요. 예. 그 뭐 이렇게 음모를 했다는 예, 카톡.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재판부에서 야 민희진 당신과 주고받은 이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 그 사람 증인으로 불러보자. 예를 들어 판사가 궁금하면. 예, 예. 네. 뭐 아니면 하이브 측에서 신청을 하던가요. 나 그 사람 불러서 이거 어디까지 실행을 한 건지 물어보고 싶다. 그럼 그렇게 본안 소송 가면서 입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가처분 신청은 그런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양측의 주장과 양측이 낸 그냥 증거 하에서만 예.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신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배임은 아니다라고 하여튼 판결을 했던데 네. 그러니까 그럼 사임시키면 안 돼. 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배신은 한 거라면서요, 근데. 네, 그쵸, 분명히 그쵸. 이거는 좀 그렇긴 해. 네, 내가 네. 봐도 그런 건 분명해. 이렇게 네, 써 있던데 분명해. 맞아요. 좀 그런 건 분명한데. 이대로 가면 쿠데타 했을 거야. 분명히. 좀 분명한데 어. 근데 배임은 아니야. 그럼 좀 그렇긴 한데와 배임이라는 그 그러니까. 차이는 뭘 그러니까 가지고 하는 거야? 저는 그 배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일반적으로는 재판 그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잘 안 안 들어가는 나와. 표현이거든요. 감정적인 표현이죠. 예, 근데 그래서 근데 배신까지 한 걸로 보이나 배반은 배임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진짜 딱 그 표현이었습니다. 어도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진이 어도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배임을 하려면 이 음모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음모처럼. 내란 음모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예비 네. 음모를 해서 예.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뉴진스하고 계약을 어떻게 해지시키거나 해서 지분을 팔아 넘겨갖고 우리가 여기 회사를 뭐 다 가져가자 이런 예비 음모를 해야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배신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예비 음모 정도까지는 했다 분명히.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믿었던 뭐 동생이 뒤에 가서를 저를 맨날 욕하고 다니면 제가 이제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예.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임 행위 직전까지의 예비 음모. 그러니까 막 논의하고 야 우리 이거 주식 어떻게 팔아치울까 어떻게 헐값에 어떻게 할까를 다 논의는 했다. 논의한 걸로는 확실히 그건 보인다. 분명하다. 분명하다. 여기서 분명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네. 확실히 뭔가 있긴 예, 있었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배신했다. 그러나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는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아요.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고 액션이 액션을 해야 실행돼서 돼요. 예. 미니진이 이익을 얻거나 하이브가 그쵸. 손해를 본 게 결과적으로 있어야 그쵸. 배임이다 할 수 예. 있는데 아니, 예, 그쵸. 2%가 오늘 저 질문한 게 이거 네. 저희끼리 좀 얘기하다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배임 그 예비죄는 마음만 먹거나 뭐 그런 거 갖고는 배임이 아니긴 그쵸. 한데 그러면 실행을 딱 했으면 그건 배임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실행을 했으면 그건 바로 이미 그냥 뭔가 쿠데타가 일어난 쿠데타가 거고 이미 그쵸. 일어난 상황인데 그쵸. 성공을 했으면 배임이지만 성공한 성공한 거고 쿠데타고. 그쵸. 실패를 했으면 그건 그냥 배임이고 배임인 거 그런 그냥 겁니까? 실패를 해도 회사한테 손해가 발생했고 실행을 했으면 어쨌든 배임인 거죠. 배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배임 하니까 예. 이제 배임이 이제 뭔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형법상 배임인데 예. 2항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게 이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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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네. 제3자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러니까 본인이 취득하거나 누구한테 이익을 주거나 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또는이지만 어쨌든 누군가한테 이익이 가는 거예요. 네. 하여 본인에게 본인한테 손해를 가한 때 이 본인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님이 예. 뭔가를 해서 이제 뭐 작당 모의를 했어.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익 가거나 어. 뭐 아니면 친구한테 야 우리 언더스탠드 이용해서 네가 좀 이익을 가져봐라고 하고 언더스탠드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손해가 발생 안 하면 괜찮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손해를 가한 때 이게 여기서 바로 본인은 어도어입니까 하이브입니까? 어도어죠. 어도어. 예, 어도어예요. 그러니까 어도의 대표이사가 어도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독립을 시도해서 독립을 하는 게 네. 어도의 입장에서 어도어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나쁜 일인데. 근데 여기서의 이제 손해란 거는 경제적 손해인데 이제 예. 객관적인 뭐 재무상 손해라던가 예.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그 회사의 뭐 주식 가치 평가에 의한 손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사실은 그 하이브 측에서 예. 그 굉장히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임에 대해서 손해를 갖다 계속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에서 그 요번에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 사임 사유 1, 2, 3, 4번 중에 하나가 배임이었거든요.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또 이제 미인 대표가 어도한테 10억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하나의 그 요건이었는데 예. 예. 하이브가 이 사건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했군요. 어도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당연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하이브는 야 우리 이 때문에 우리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럼 자회사인 어도우는 이미 10억 이상의 손해가 나온 거야. 예. 라고 주장을 했어요. 말도 안 되지. 그- 뭐에서 네. 주가 떨어진 게 자회사랑 그쵸.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상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주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그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해를 끼쳐야 되는군요. 그럼요. 아. 예. 그러니까 회사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란 거는 예. 그러니까 어도의 대표로서 대표는 근로계약이 아니거든요. 대표는 경영위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표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야, 예. 네가 우리 회사 경영을 좀 맡아서 해. 어. 그래서 맡아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그 임무 수행에 반하게 그 뭔가 불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회사한테 배신을 해서 손해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민희진 대표의 계획이 실행이 돼서 네. 성사가 돼서 네. 하이브 이외에 다른 더 많은 주주를 뭐 세무자 변경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네. 그게 다른 뭐- 주자가 생겨서 어도의 주주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네. 그럼 하이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만 그게 배임은 아닐 수도 배임은 있겠네. 아닐 수 있네요. 그런 게 예컨대 적대적 M&A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소수 주주하고 외부의 자본이 손을 잡고 예. 야 우리 쟤네하고 싸워갖고 한번 여기 이 회사를 먹어보자. 어. 뭐 이런 게 적대적 M&A 그런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랬을 때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이 주주간 계약서는 네. 하이브 입장에서는 잘못 쓴 거네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이 주주간 계약서 그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가 다른 투자자들 끌고 와서 하이브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게 한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런 식의 그 조항은 잘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는 되게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조항 중에 하나가 예컨대 처분을 갖다가 하려면은 뭐 나의 동의를 받고 처분해 지분을 뭐 예.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민희 대표는 한 20% 중에 5%만 이제 처분 금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15%는 마음대로 팔 수 있었고 뭐 이런 조항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민희 대표가 뭔가 적대적 M&A를 추진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주간 거죠. 계약은 이제 앞으로는 요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좀 대충 그쵸. 했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게 또 여러 가지 해석은 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걸 입증하면 회사가 더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만 네, 그렇죠. 하면 하여튼 배임은 아닐 수 있는 네, 조항이군요. 맞아요. 이런 주장도 했어요. 하이브가 뉴진스와의 전속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10억 이상이다. 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손해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것도 소명이 안 됐다. 그렇겠지. 그렇죠. 손해액이 손해액 어떻게 알아요, 사실. 네. 비상장회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배임도 아니다. 아하. 그래 배임이 아니다 해서 사실 사임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예.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비밀을 민희진 대표가 유출했다 예. 했더니 재판부가 야 이거 비밀 첫 번째로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거는 별거 아니었어. 중요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언론에 보도된 계약 내용은 민희진이 그거를 유출했다는 게 확인이 안 돼. 보도는 됐을 예. 뿐이지만 세 번째는 야 중요한 게 유출됐다 하더라도 하이브 네가 낸 입장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반박한 나온 거야. 거지 이거를 민희 대표가 악의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인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있어요. 저 이거 보고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하이브의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민희 대표가 서명이 하이브한테 그랬잖아요. 야, 니네 왜 이딴 식으로 니네 경험 예. 모여서 이렇게 왜, 경영하고 예, 우리 뉴진스 차별했냐.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다음에 야, 나는 하이브도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이런 거 다 되게 싫어. 이거 하지 마. 했더니 하이브가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뉴진스 차별한 적 없다. 카피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써줬어요. 이거를. 약간 말은 된다. 그러나 저걸 왜 써줬죠? 그 말은 예를 들면 그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각종 이상한 짓을 하는 하이브의 뭐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네. 근거가 없고 모함이라면 네네. 그 발언으로 인해서 하이브는 피해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 하이브가 피해를 받은 게 네.
배임인거나 혹은 문제가 그건 돼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그걸 왜 고민하죠? 근데 그걸? 아까 전에 그 예비 음모에 나가는 그 뭔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당연히 하이브 측은 실행에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실행 이거는 배임에 대한 예비 음모가 아니라 뭔가를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또 여기를 보시면 되게 다양한 사실관계들이 나옵니다.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이 요번 가처분 신청해서 탄원서를 냈어요. 예. 여기를 냈더니 부모들이 부모들이요. 부모들이 미니진한테 부모들이 먼저 미니진한테 연락을 해서 표절 문제에 대한 뉴진스 표절문제 조치 요구했지 미니진이 부모를 부추겨서 꼬드겨서 하이브한테 문제를 제기하게 해라. 문제 제기해라. 그러니까 하이브 쪽은 야 이거 미니진이 부모도 꼬드기고 해서 이거 실행까지 나간 거야. 이게 뉴진스를 어떻게 독립을 시키려고 뭔가 꼬드기고 하면서 부모까지도 행동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거 예비 음모가 아니라 뭔가 행동을 다 한 거야. 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근거 없다. 예, 그랬더니 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더니 우리가 먼저 했어요. 우리가 미니진한테 하이브한테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했어요. 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야 이거는 배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소명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 언론 보도만 봐서는 잘 몰랐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이브가 불리한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민진 씨가 기자회견에서 예.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주장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의 그 각각의 점들이 예.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거의 사실입니다. 거의 사실이에요. 거의 심지어는 이렇게 재판부가 이렇게 불리한 문장을 써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렇게 그냥 소명이 안 됐다,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만 하지. 예. 뭐 예컨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법정 대리 미니진이 법정 대리를 부추겨서 한 것 같지 않다라던가 아까 전에 그 아주 큰 쟁점은 아니지만 차별한 것 같지 않 차별 문제 이런 것도 근거가 없지는 근거가 않다. 없지 않다. 이걸 굳이 막 이런 명확하게 말 써주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하이브 측이 약간 충격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고 이 판결로 이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그러니까 본안 소송까지 가거나 다른 분쟁이 생기면 이 판결이 되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불리한 점을 작용할 수 있다. 저걸 보면 하이브가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계속 나오는 다 건데 나오는 거죠. 가처분 판결에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각각 응답을 해줄 권리나 관행은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너무 자세하게 써줄 저렇게까지 꼬박꼬박 예. 네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다 틀려 이 예. 친구야 라는 그렇게 뉘앙스가 드러나진 않는데 그거는 맞아요. 약간 판사의 개인 성향이 판사가 화났네요 살짝. 있습니까? 아니면 요거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 판사의 개인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집중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좀 더 성의 있게 하는 게 아닐까. 하나.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항고를 하면 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항고를 할지 말지가 또 이제 한번 네. 봐야 돼요. 예. 그럼 이제 그럼 고등법원 올라갑니다. 예. 그럼 이제 고등법원 재판부가 이거 봐요 다시. 그러겠지. 근데 사실은 이게 사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 그 1심이 깨지고 이 고등법에서 야 1심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신청 이거 결정 이상해. 잘못됐어라고 딱 해버리면 그건 망신까지 뭐 깨질 수도 있으니까 망신은 아니지만 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사실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런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네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본안 소송은 들어갈 텐데 예. 원래 이 민희진 대표의 보장된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라면서요. 네, 5년이니까 1년 반 남았죠. 네네네. 그럼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한테 불리하면 항소하고 상고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민희진 대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굳이 이 본안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네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가처분이 인정이 되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희진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찬성 의결을 금지시키는 걸 요구할 권리가 있냐 첫 번째. 예. 그 권리가 있냐 없냐 사실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건데 그래도 그걸 일단 봐요. 두 번째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해서 이거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어?
만약 이거 금지 안 시키면 민희진한테 어떤 손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보통은 야 그냥 이거 소송 가서 다퉈. 뭘 이거 왜 급하게 이렇게 가처분으로 정지해? 와서. 왜? 예. 그게 예. 그런 경우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냥 너 소송 가서 다퉈도 돼. 이거는 급하게 이렇게 정지시키거나 급하게 판단받아서 막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이유가 없어. 권리는 있어 보이지만 급할 건 아니야. 라고 하면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건 오늘 한 거 하루 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했고 하루 전날 이 결정이었는데 주총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 됐다면 민희진 대표는 오늘 잘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겠죠. 오늘 잘리면 본안 소송으로 다투겠죠. 해고가 뭐 잘린 게 무효라던가 아니면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던가. 그럼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3년, 4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미 잘려서 이 임기가 만약에 25년이다. 라고 하면 25년 될 때까지 1심이 끝나지도 않고 또는 1심 끝나도 2심이 또 안 끝나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임기가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 대법원 가서 나중에 2028년에 확정이 되면 임기가 25년인데 그때 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이 계속돼서 확정이 되는 거는 이미 민희진의 임기가 끝나고서가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나머지 그때가 억울하니까 1년 반은 2029년부터 해라 이렇게 판단은 안 안 돼요. 돼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임금은 그러면 한 걸로 치고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임금이야 뭐. 근데 사실 큰 돈이 임금이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어도를 누가 경영하냐가 핵심인데 근데 여기서 그냥 잘리게 하고 만약에 25년까지가 임기인데 27년 8년에 대법원에서 이거 억울하게 잘렸어 라고 판단이 나와봐야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그 특별한 근거가 없이 민희진 대표님 쪽 손을 들어줬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쵸. 이거 본안 소송에서 이겨봐야 그쵸. 이 민희진 대표의 이른바 하이브 쪽에서 볼 때는 전횡, 네. 배임, 배신 이 행위를 멈출 수 없는데 네네.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똑같은 입장이겠네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민희진을 해임이나 사임시키려면 예. 특정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할 수 그 있으니까 입증을 하이브가 해야 되니 네, 그 입증을 하이브가 해야 되니 이 보존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이 안 됐을 때의 피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희진 대표가 자리를 유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이게 이긴 걸까요? 아니면 애매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희 대표 측도 법률 대리인도 말을 했는데 예. 지금 대표이사는 사실은 이사회에서 선임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어요. 해임도 할 수 있어요. 예, 해임도 할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 그럼 아까 이제 주주간 계약으로 한 거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투표할 수는 없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도 자를 수 있고 예. 사내이사도 자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사회는 대표이사만 자르는 거고 사내이사는 못 자르는 겁니다. 왜냐면 이사는 이사인데 그 중에 누가 대표를 할 거냐? 예, 그것만 선택하고 추대할 수 있는 거지. 예. 그걸 끌어내릴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가 사내이사 셋에 민진 대표 한 한 명에서 명. 넷이잖아요. 네. 넷인데 이제 다 넷이 야당이야. 모여서 다 야당이야. 민진 대표도 대표에서 내려와. 또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보통 그리고 보통 예. 이사로만 남아. 네, 그럼 넌 사내에서 남아. 그럼 약간 식물 사내이사처럼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사회 4명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그쵸. 주총을 열거나 혹은 네. 뭐 대주주인 하이브가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앞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예. 판결이 오늘 이 결정문의 내용이 예. 하이브한테 야 니네 주주관계약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유지해 잘리지 주는 마 거야. 유지하게 해줘라고 한 건데 하이브가 이사 3명을 심어갖고 예. 이사 3명한테 야 쟤 잘라 어. 라고 하면 사실은 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그렇죠. 결정을 자세히 보면 네. 대표이사 민희진의 대표이사 자리에 대한 해임의 건을 네.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말아라라는 거니까 네. 하이브는
민의진을 사내이사에서 쫓아내는 거는 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그 어디에도 대표이사직을 유지시켜라라고 하는 거는 없는데요. 되게 날카로우신데요. 네.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 쪽으로 지금 지금 약간- 머리가 발달돼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왜? 아니야 나 진짜 나는 유진스를 사랑해. 근데 사실 왜 그렇게 됐냐면 네. 우리가 사내이사를 그만두게 해임을 시키면 대표이사는 자동 해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총 안건을 그렇게 올렸던 거예요. 사내이사 해임이라고 올리니까 이 신청서의 신청도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주문이 된 나온 거예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원래 취지는 대표이사도 해임하면 안 되고 사내이사도 해임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사실은. 주주간 계약에는 대표이사를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까? 예. 거기는 사내이사로 표현이 안 돼 있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네, 유지할 맞네요. 수 있도록 네, 그렇네요. 주식회사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네. 필요한 조치를 애매하다. 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총에서는 하이브가 80% 주주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어. 몰라 어도어 이사들이 당신 결정했어. 대표이사를 자른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쵸.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래서 라고 말할 수 민지측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민지측 법률 대리인이 예.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다. 왜냐면 이사회를 열어갖고 언제든지 해임이 될 수 있고 아. 그 해임이 적법한지 아닌지도 또 다시 또 판단돼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왜냐하면 이 결정의 취지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또 이겨내 법률적으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아직 민의진은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민의 대표가 우리 같이 잘해보자라고 갑자기 손을 내밀었잖아요 오늘. 이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그쵸.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이쪽 자문사면 예. 하이브 쪽이라면 예. 이제 각 대표이사를 둘을 할 수 있어요. 각자 대표, 공동 대표. 그쵸. 그럼 저는 이제 민의진 대표를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예. 그럼 또 국민들이 보면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의진 대표는 대표이사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 자기네 쪽 이사 셋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로 선임을 해서 네. 그래서 각자 대표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 둘 해서 4명이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민의 대표는 일상적 경영 행위를 그냥 하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하이브 측 대표이사는 중요한 또 것만. 하이브 측의 의도에 따라서 경영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임기를 25년까지 끌고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식물 대표를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주간 계약은 이게 저는 물론 취지는 지금 배임이 없다는 취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주간 계약의 취지는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끌어내리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그쵸.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사들이 그거를 결정했다는 게 주주간 계약에 예. 반하는 행동이니까 아닌가는 약간 매우 애매할 것 애매하죠. 같은데요. 근데 약간 취지엔 반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엄격한 해석을 엄격하게 보면은 해석하면 뭐 안 하이브가 내린 게 아니라 이사가 그러니까. 내렸는데 뭐 그러니까. 어때? 이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해서 네. 이거는 또 이견이 있을 거예요. 야, 엄청난 이것도 분쟁이 주주간 있을 계약 거예요. 잘못 쓴 거네. 어. 사실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예.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의 의무나 이런 그쵸. 거를 좀 더 예컨대 해놨어야죠. 가로 열고 거기다가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의 이사 역시 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겠죠.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그렇지. 민의진을 못 끌어내는 거죠. 근데 그거 왜 주주간 계약을 무슨 의결권을 그런 방향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요? 그냥 대표이사를 5년간 보장한다. 예. 그럼 될 걸. 예.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법무법인 DLG에다 써야지. 자꾸 뭐 이상한 데다 그냥 하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럼 왜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법무법인 잘못 그런 거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감사합니다. 묻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네. 근데 법무법인 DLG에서 했으면 이렇게 안 하셨겠죠? 아 그럼요. 저희는 이런 거 대비했겠죠. 네. 또 데뷔했겠네. 바로 이럴 때 물어야 돼요. 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또 뭐 더 여기서 야, 이번 판결에서 여기 그게 더 있구나.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그 어떤 주주끼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예. 80% 정도 있는 지배적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할 수 있냐. 딱 이 관점이에요. 그냥 가장 크게 그냥 생각을 하면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실상 주인인데 예. 주인이 대표이사하고 사적으로 계약만 체결하고 했는데 그 계약 체결했다고 못 끌어내리냐. 그 사실은 어떤
또 상당수 절반 정도의 법조인들은 그거 끌어내리지 말라고 계약 체결한 건데 그 계약 체결의 취지를 원형해 줘야지. 그게 맞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단 끌어내리고 끌어내렸으면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 위반 책임은 별도로 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많습니다. 지금. 아, 네. 그래요. 네. 세상에. 예, 주주간 계약 위반은 알아서 그거대로 책임져. 끌어내리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주주간 계약을 이렇게.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또 별도로 다퉈야 되는 그거는 거예요? 계약서에 조항들이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거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거는 그 회사의 주인이 자르는 거고 그리고 그걸 자르지 말자고 계약했는데 잘랐으면 계약상 책임만 하이브가 져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법과 주주간 계약이 충돌했을 때 예. 항상 주주간 계약이 늘 우선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상법에서 어떤 강행 규정 경우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번 사건도 예. 굉장히 5대5였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주주간 계약보다는 이게 더 우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법에 명확히 걸리- 정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 상법에서 반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주주간 계약에 상환 저번에 하긴 했었는데 예. 주식 중에 상환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그 돈이 계정에 돈이 없으면 상환을 안 해줘도 돼요 회사가. 예. 그런데 갑자기 계약서에다가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더라도 무조건 이 투자자한테는 상환을 해줘야 돼. 이 예. 주주한테는 상환을 해줘야 돼. 라고 문구를 넣어버리면 예. 그거는 상법 강행 규정 위반이어서 사실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상법에서 보호한 권리를 네. 침해하는 네. 주주간 계약은 인정을 아예 안 그렇죠. 된다. 상법에서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저 주주한테는 상환해주지 마. 라고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 둘이서 계약서에다가 야 우리는 배당 그래도 가능 이익이 할 거야. 없어도 어. 해줘. 라고 적는다고 해서 이게 유효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요번 것도 예. 야 상법에서 주주권을 막 행사해서 해임을 시킬 수 있는데 예. 둘이서 뒤에 가서 야 내가 너 해임 안 시켜줄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해임시켰다고 해서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법조인도 되게 많고요. 아. 그러면 그래요? 예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해임을 계약 위반으로 해임을 시켰으면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어 손해배상을 하던 위약벌을 내던 뭐가 예, 있건 예. 그거는 미지주한테 하이브가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변호사 그럴 때 예. 예를 들면 주주간 그래요? 계약을 위반해서 아. 그럼 똑같이 이번처럼 가처분 신청을 낼 거고 그쵸. 민희진 대표는 그럼 똑같은 판결이 내릴 거고 그쵸. 그럼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되겠네요. 예. 사실 그래서 이거가 항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항고심에 가면 또 이 쟁점이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네. 이번에 네. 가처분 신청을 판결을 한 판사는 네. 상법보다는 주주간 계약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했는데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우선한다. 정확히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주주간 계약서를 들춰봤지 예. 무슨 그쵸. 소리야? 상법 그쵸. 먹어가지고 예, 예. 이런 걸 왜 너희들 왜 도장을 찍고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진 뭐 않았잖아요. 주주간 계약상 임기를 보장하게끔 주주권이라는 권리를 일부 뭐 포기했건 스스로 제한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 주주가 예, 최대 주주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난 어. 주주권을 일부는 스스로 제한시킬게라고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요렇다고 치면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네네네. 임대차 계약은 2+2년을 보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네. 1년만 거주한다. 네네. 혹은 뭐 1년 반만 거주한다고 할 수 계약을 그쵸. 당사자는 할 수 있죠.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당사자가 계약을 했는데 1년 반 이후에 안 나가고 네. 세입자가 나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네. 4년 동안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거주할 수 있죠. 그럴 땐 또 거주할 수 거주하죠. 있죠. 예. 그건 그런 걸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임대차 합의는 필요 보호법은 없다. 예, 강행 상법은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상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환권 이런 건 강행 규정이에요. 예. 근데 주주권은 뭐 의결권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강행 규정 이런 걸로 따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다만 법리상 그냥 주주권이라는 건 소유권이거든요. 네. 회사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권리가 없는데 그건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강행 규정인 건 어디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강행 이거는 규정에는 이제 표현이 강행입니까? 강이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좀 강행인 게 보통은 강행 규정인데 예. 그걸 강행 규정이라 가로치고 써놓지는 않고요. 예. 그냥 법리상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상, 어떤 해석상? 그 교과서 법학 교과서와 판례와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충 그냥 대충 두루뭉술 그냥 그렇게 가는 걸로 그리고 얼레벌레 그리고 됐다 이거죠. 원래벌레 맞아요. 그 말이잖아 결국. 그리고 입법 취지나 아니면 네. 진짜로 입법할 때 강의 규정을 규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네. 그 입법할 때 어떤 그 의안 있잖아요. 의안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행 규정으로 보통 하고 보통 처벌 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개 규정들은 보통 이런 거는 다 강행 규정이야라고 일반적인 법리가 다 그 고시 시험 볼 형성이 돼 때 있어요. 다음 중 강행 규정인 것은 1번, 2번 이렇게 해서 딱 나눠줍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임대차 보호법상 네. 1년을 했는데 갑자기 2년 더 이 법을 따른다고 한다. 했을 그거는- 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제 답을 쓰죠. 이 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되므로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답을 그거를 쓰죠. 예. 우리가 일상에서는 다양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계약서 자체가 원래 있는 법전과 충돌할 수 있는 건 그렇죠. 법전을 다 외우지 않으면 모를 모르죠. 일인데 모르죠. 그럼 계약서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 서로 국가가 이 계약서에 대해서 신임을 해주는지를 민간인이 어떻게 알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LG에 상담을 그래서 받아. 법무법인 DLG가 있다. 그렇죠.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먼저 꺼낼까 했는데 이렇게 먼저 또 꺼내주시니까. 야.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그 기존 법이 우선인 것도 아니고 네네. 이 상법과 이 주주간 계약에서는 주주간 계약이 우선이고 어. 임대차 계약법과 그 세입자 집주인사의 계약에서는 임대차 계약법이 우선이면 그럼 뭐가 또 그럼 사적 계약이 우선이거나 후순위인 거는 그건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외워야 되는 걸 외워야 외워요?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현행법에 반할 때가 문제일 거 아니야? 현행법에 예. 반할 때. 근데 현행법이 되게 포괄적으로 보통은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웬만하면은 모순되는 것까지 나아가진 않아요. 일반적인 사적 계약이 형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체결을 하면 예. 그 법률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보통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반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네. 주주간 계약도 네네. 상법에서 주주가 이사를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아. 상법과 정면 충돌하는 게 주주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사하게 아니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는 누구의 그러니까 법에서 상법에서 권리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주주권자인 내가 안 하기로 약속할 게 네. 있으니까 그걸 맞아요. 침해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아니죠. 그럼 세입자도 1년만 살겠다고 내가 스스로 도장 찍고 사인했는데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사실 더 적용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근데 상법도 그 주주의 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정 만든 그쵸. 거니까. 맞죠. 그거는 예를 네. 들면 임대차는 그 계약할 때 임대하는 사람이 좀 약간 불리하게 계약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언제든 넌 1년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1년으로 거예요. 사인해도 2년으로 주장해도 돼. 이런 취지고 요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의 취지인지를 80% 주주가 그러니까 훨씬 그런 취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상법도 마찬가지로 보통 둘이 계약하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야 무조건 주주권이 맞는 거야라고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취지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고 그때 적용하냐는 네. 질문입니다. 사실 맞아요. 사실 유사한 게 판례도 하나 있는데 주식 처분할 때 그 주주의 다른 주주의 동의받아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네. 미니진이 5% 처분할 때 동의받아야 된다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누가 소송 걸었었어요. 상법에서는 주식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주간 계약이 상법 위반이다. 네. 이거 무효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그런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주식 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전면적으로 봉쇄해서 아예 금지시키지 않는 이상은 주식 처분의 그 조항을 보면 그 상대방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적으로 처분을 금지시킨 게 아니어서 상법상 주식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 그건 사적 계약이 우선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진짜 어렵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어렵네. 뭔지 알겠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거 다 헷갈리니까 외우는 겁니다. 이게 이게 처분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하는 거지?라고 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헷갈려요. 애매하고요. 애매합니다 무조건. 예. 그러니까 사적 계약을 항상 우선으로 해주면 그것이 항상 하면 또 되는데 발휘하는데 또 꼭 그런 것만 언제는 아니면 야. 어쩌냐는 거죠. 나 그런 것도 처음 알았네.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번 이 판단도 법원이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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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야. 어쨌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안 대표님 뭐 어떻게 계약서 한번 써야 돼? 3분 TV하고 일단 주주가
주주간 계약부터 한번 쓰고 일단 시작한다. 네. 이거 예. 잘 보니까 잘 써야 되네요. 잘 써야 되네. 쓰실 때는 법무법인 DNG에 안희철 변호사님께 꼭 의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네. 좀 싸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이, 이 아름다운 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